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채소는 익히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이유로 오히려 복통과 어지럼증을 겪으시는 분들을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채소가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지와 감자 싹입니다. 이 안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열을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죠. 어르신들의 경우 위장 기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4세 되시는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라색 채소가 항산화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지를 사다가 매일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드셨죠.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배가 자꾸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됐죠. 급기야 구토까지 시작되자 그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장에 염증이 생겨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 드신 음식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여러 음식을 말씀드리다가 3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바로 원인이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지를 날로 먹으면 안 된다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걸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대신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쪄서 무쳐 드셨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속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지볶음을 즐겨 드시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는 것도 방법을 몰랐으면 독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그럼 이런 채소들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가지처럼 독성 성분이 있는 채소는 반드시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볶거나 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해집니다. 굳이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열만 가해도 독성은 대부분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실천하기 쉽도록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채소를 구분해 두는 겁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는 채소, 예를 들어 양상추나 파프리카, 오이 같은 것들은 따로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익혀야 하는 채소는 찜이나 볶음용으로 따로 분류해 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란이나 줄기 채소를 손질하다가 손이 가렵고 따가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알레르기려니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바로 옥살산 칼슘이라는 자극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표백제나 세척제에도 쓰일 만큼 강한 화학 성분이거든요.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만약 이걸 덜 익혀서 먹게 되면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신장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함께 약해지는데 이런 자극 성분까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68세 되시는 박경자 여사님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토란국을 끓이기 위해 토란 껍질을 깎으셨는데 장갑이 귀찮아서 맨손으로 작업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손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금 따가운 정도려니 생각하고 계속 껍질을 깎으셨죠? 1시간쯤 작업을 하고 나니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면서 진물까지 났어요. 너무 아파서 명절 음식 준비도 제대로 못하시고 병원에 급히 가셨습니다. 피부과 선생님께서 토란의 옥살산 칼슘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덜 익힌 채로 드셨으면 피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서 손은 일주일 만에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토란을 다룰 때 반드시 장갑을 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2번 삶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첫 번째 물은 무조건 버리고 새 물에 다시 한번 삶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로는 아무 이상 없이 토란국을 끓여 드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십 년 먹었던 토란인데 이제야 제대로 먹는 법을 알게 됐다고요. 토란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끼세요. 귀찮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7분에서 10분 정도 삶은 뒤 첫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이 첫물의 독성 성분이 대부분 녹아 나오거든요. 새 물에 한 번 더 삶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손질하기 전에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 닿는 자극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식초물에 담갔다가 장갑 끼고 손질하고 삶을 때 첫 물 버리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있죠. 바로 산나물입니다. 특히 고사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몸에 좋은 나물이라고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생고사리에는 비타민 B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성분의 이름은 푸타킬로사이드라고 합니다. 복잡한 이름이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성분이 장기적으로 몸에 쌓이면 방광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분은 물과 열에 약하거든요. 제대로만 처리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65세 되시는 최성남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봄마다 산에 올라가서 직접 고사리를 꺾어 오시는 걸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선한 산나물을 직접 채취해서 먹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겠냐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사리를 물에 살짝만 데쳐서 바로 무쳐 드셨어요. 싱싱할 때 먹어야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뭘 드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산에서 꺾어온 고사리를 먹었다고 하자 선생님이 어떻게 조리했는지 자세히 물으셨어요. 살짝 데쳤다고 하니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고사리는 반드시 오래 삶고 물에 충분히 우려내야 한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때부터 그분은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끓는 물에 15분 이상 푹 삶고 그 물은 버립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가서 하루 동안 두는 겁니다. 이때 물을 3시간이나 4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셨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 속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봄이 와도 급하게 먹지 않으십니다. 하루 이틀 정성껏 우려낸 고사리를 드시면서 건강도 지키고 계십니다. 고사리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충분히 삶은 뒤 찬물에 담가 하루 이상 두시면 됩니다. 이때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해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새 물로 교체하면 독성 제거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삶을 때 물 1리터당 베이킹소다를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성 성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물에 담가두는 동안은 최소한 3번 이상은 새 물로 갈아주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만한 일 아닐까요? 삼겹살 드실 때 향긋한 쑥갓을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입안이 개운해지니까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단백질과 만났을 때입니다. 고기 같은 단백질과 아질산염이 만나면 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약해지는데
이런 자극까지 계속받으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세 되시는 남도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삼겹살에 생쑥갓을 듬뿍 싸서 드시는 걸 즐기셨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고깃집에 가셨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운동도 하고 채소도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해 정기검진에서 위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위내시경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위 점막에 염증이 여러 군데 생겨 있었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대로 두면 위염이 만성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고기를 자주 드신다는 이야기를 하자 함께 먹는 채소가 뭔지 물으셨어요. 생쑥갓이라고 하니 바로 그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쑥갓을 날로 먹으면 고기 단백질과 반응해서 위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죠? 그분은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쑥갓을 살짝만 데쳐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신 후에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꼭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고깃집에 가서도 쑥갓을 끓는 육수에 살짝 담갔다가 드셨고 식사 후에는 귤이나 키위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니 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속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기는 즐기시지만 쑥갓은 반드시 데쳐서 드십니다. 쑥갓이나 향이 강한 잎채소는 살짝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샤브샤브 하듯이 끓는 물에 10초 정도만 담갔다 건져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도 빠져나가고 식감도 질겨지니까요. 짧게 데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성분은 충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신 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꼭 드세요. 귤이나 키위, 레몬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아질산염의 해로운 반응을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젊은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켜버립니다. 결국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78세 되시는 유미자 여사님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셨죠? 그러다 보니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모두 채소 위주로 드셨어요. 아침에는 샐러드, 점심에는 나물 여러 가지, 저녁에는 채소 된장국과 채소볶음,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조금씩 드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변비가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었죠?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철분 수치도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식단을 물어보셨고 자세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는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요.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온 거니까요. 병원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채소는 손바닥 2장 정도 분량으로 줄이고 대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몇 끼 한 덩이씩 꼭 드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생것과 익힌 것을 반반씩 섞어서 드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변비도 좋아지고 기운도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골밀도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채소는 다양한 색으로 조금씩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하루 채소 양은 손바닥 2장에서 3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1:1 비율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생채소는 비타민이 살아있고 익힌 채소는 소화가 편하거든요. 여기에 단백질을 꼭 곁들이세요. 생선이나 두부, 달걀, 닭고기 같은 것들을 몇 끼 한 덩이씩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많이보다 바르게 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채소 이야기는 사실 우리 식습관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거창한 건강법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채소는 어떻게 먹는 게 내 몸에 좋을까? 이 음식 조합은 괜찮을까? 그 작은 고민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결국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